14살의 어머니 희빈장 씨의 비극적 죽음을 목격한 세자.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으나 그 또한 4년 만에 갑자기 사망하고 300년을 이어온 경종 독살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데, 주PD가 오늘은 서울 북동쪽에 있는 의릉을 찾았습니다. 조선 제20대 왕 경종과 선희 왕후가 묻혀 있습니다. 한 언덕에 임금과 왕비의 봉분이 위아래로 배치된 흔치 않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천장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의릉은 여느 왕릉보다 유난히 훼손이 심했습니다. 1962년 중앙정보부가 이 자리에 설립되면서 곳곳에 건물을 짓고 연못을 파 원형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30여 년이 지나 국정원이 내곡동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기본적인 복원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경종은 후세에는 존재감이 별로 없는 왕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전국에 파란을 불러일으킨 말 그대로 태풍의 핵이었습니다. 경종은 아버지 숙종이 희빈장 씨에게서 얻은 첫 아들입니다. 후사가 없던 숙종은 얼마나 기뻤던지 100일도 안 된 후궁소생 갓난아기를 원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리고 2돌도 안 된 아이를 세자에 책봉했습니다. 이는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서인 세력에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서인의 영수 송시열을 죽이면서까지 희빈장 씨 소생 아이를 기어이 원자로 삼습니다. 이어 인현왕후를 폐출하고 희빈장 씨를 중전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희빈에 대한 숙종의 총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숙종은 중전에 책봉한 지 4년이 안 돼 희빈을 내치고 다시 인현왕후를 들였습니다. 또한 무술이 출신인 숙빈 최 씨가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낳습니다. 후궁으로 강등된 희빈장 씨는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혐의로 사약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이 혐의를 숙종에게 고해바친 사람이 바로 숙빈 최 씨였습니다. 변심한 아버지의 분노로 어머니가 죽임을 당하고 숙빈 최 씨가 낳은 배다른 동생 연인군은 경쟁자로 커가는 상황. 한때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세자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입니다. 이때의 정치 구도를 살펴보면 서인 세력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강경파인 노론이 숙빈 최 씨 소생 연인군을 밀고 있었고, 온건파인 소론이 희빈장 씨 소생 세자를 지지하고 있었으나 그 세력은 노론이 훨씬 강했습니다. 희빈장 씨 퇴출과 사살을 강력히 주장해온 노론 입장에서는 만일 장씨 소생 세자가 그대로 왕위를 잇는다면 무슨 화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 노론 측이 세자 교체를 염두에 둔 듯한 제안을 하면 숙종도 일견 여기에 호응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날들을 보내던 중 숙종이 59세로 승하하면서 세자가 천신만고 끝에 왕위를 이었으니 그가 바로 조선 제20대 왕 경종입니다. 하지만 임금으로서 경종의 위상은 취약했습니다. 먼저 노론 세력이 여전히 조정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32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자식이 없어 승계 구도가 불확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론이 선제 공격을 하고 나섰으니 경종을 압박하고 대비를 움직여 연인군을 후계자로 지명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연인군의 세제 등극과 함께 경종을 반허수아비로 만든 노론은 이번에는 연인군이 국왕 업무를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살 임금의 27살 세제의 대리청정. 이것은 대놓고 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어서 역풍을 불렀습니다. 소론의 강력한 반대 상소가 나오자 그동안 심약하기만 했던 경종이 노론 신하들을 소론 신하들로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합니다.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나 노론의 결정타를 날리는 고변이 나왔으니 노론 측이 자객을 보내 임금을 죽이거나 수라상에 독을 넣어 죽이거나
아니면 숙종의 유언을 위조해 경종을 축출하려고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노론 사대신이라고 불리던 김창집, 이명, 조태재, 이건명이 모두 사형당하는 등 노론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연인군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연인군과 노론이 극적으로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바로 경종의 사망입니다. 재위 4년째 되던 어느 날 밤, 경종은 심한 흉통과 복통을 호소하게 되고 확인 결과 그날 낮에 먹은 게장과 생감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게장과 생감은 한방에서 상극으로 치는 음식인데 이 음식을 올린 사람이 연인군이었습니다. 며칠째 왕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연인군은 인삼과 부자를 쓰라고 했고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그날 새벽 사망합니다. 보위에 오른 지 4년 2개월 36세였습니다. 경종 사망과 함께 세상도 뒤집어졌습니다. 연인군이 즉시 왕위를 넘겨받아 즉위하니 조선 제21대 왕 영조입니다. 그리고 영조의 지지 세력 노론도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경종의 사망은 곧바로 독살 의혹을 불렀습니다. 영조 즉위 초기 경종의 복수를 내걸며 거병한 이인주와는 청주성을 점령했고 호남과 영남에서도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잊을만 하면 독살설을 제기하는 괴문서가 나부터 영조를 괴롭혔습니다. 경종은 그 자신의 이름이나 업적보다는 장희빈의 아들 또는 독살설의 당사자로 인식돼 왔습니다. 경종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정황은 합리적 의심까지만 허용할 뿐 아직 사실을 확인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희빈의 비극과 경종 독살설이 조선 후기 극단화된 당쟁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책 경쟁을 넘어 권력을 쥐면 반대파를 물살시키는 사륙 경쟁으로 치닫던 게 당시 당쟁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시대의 임금도 신하도 모두가 패자로 살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300년이 지난 어느 봄날, 그때처럼 피어나는 봄꽃들을 보며 무덤 앞에서 뛰노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본다면 경종은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